주린이 구조대.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예. 야. 11%가 빠지네. 11%가. 와. 외국인 5조 팔고 11%가 빠집니다. 6023. 장중에 6000 깬 거 알죠? 잠깐 예. 한 2시 넘어서 5992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예. 와. 하락 종목 880개. 상승한 게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39개, 40개. 코스닥 뭐 한 것도 없으면서 7.7%. 700포인트 깼고. 그러니까 왜 같이 빠지냐. 하이닉스 155만 원인가? 얼마에 155만 원. 전자 22만 원. 바이올로직스는 올랐네. 와. LIG도 올랐고. SK 13%. 방송할까요? 두 자릿수로 빠진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네. 그렇네. 예, 여러분.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은 진짜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뭐 밀어버리는데 뭐 못 버티겠으면은 팔고 그냥 맘 편히 있던가 아니면은 그냥 버티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지 뭐. 예. 오늘 쉬자. 우울하게 저거 왜 보여주냐. 예, 갤럭시님께서도 오셨고요. 예, 방송 정지해라. 빅쇼트. 사실 오늘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나 싶고 다 저 때문이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뭐 빠진 이유도 없잖아 오늘도.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예. 자,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려 그랬는데 뭐 방법이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이야기들 하면서 고민 좀 해봅시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예. 주변 분들도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아니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뭐 최악이고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기도 하겠지만 또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마 손절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많은 아마 증권사들이 오늘보다 이제 내일 아침이 걱정이에요. 아,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언제 나와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문자나 이런 걸 보내죠. 네. 이제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일정 특정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 돈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넣으면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내일 반대 매매 문자 와요? 아니면 내일 모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애매한 분들도 있고 네. 뭐 확정된 분도 있고 네.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확정되신 분들 넣으셔야 되고 돈을 아. 근데 못 넣으면 이제 나가게 되고 아.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내일 아침에 지수가 또 빠진다. 그럼 이제 반대매매 되실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오늘 지수가 11% 빠졌죠. 그럼 이제 장중에도 문자가 나가죠. 그래서 그걸 좀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아마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대부분 최근에 사신 분들이 이렇게 빚내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가 좀 크실 텐데 그걸 또 다른 데서 돈 빼서 지금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좀 그래도 반등해주면 반대매매 좀 막을 수도 있는데 오전에 이제 폭락했다 혹시라도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좀 사실 좀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자기 뭐 현금 가지고 뭐 신용도 아니고 뭐 그냥 좀 버티겠다 하신 분들이야 좀 버티시면 되는데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을 수 있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비투하신 분들. 비투. 예,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강제청산 들어가니까 그게 좀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고 보통 이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 다음날 거의 올랐거든요. 전통적으로 거의 다 올랐어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올랐는데 지금 사실 뭐 내일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 내일 올라갈 거냐 참 이게 어렵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을 때는 다음날 오르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확률이 좀 이번에 좀 맞았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또 생각보다 반도체가 안 빠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근데 이제 빠지겠죠. 빠질 텐데 우리나라 이제 오늘 완전 두들겨 맞아버렸잖아요. 네. 뭐 하이닉스가 거의 15%가 네, 빠졌으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가 5% 빠지면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뭐 선물이나 이런 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시아는 좀 안 좋았죠. 아시아 증시는 특히 아까 키옥시아도 거의 한가 간 것 같더라고요. 한가 갔다가 예, 이게 예. 마이너스 18.33%.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더 힘든 게 반도체가 뭐 사실은 절반이 넘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급나가면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데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오늘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5% 폭락했는데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0.2%에 빠지는데 그쳐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완충지대가 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완충지대가 없고 그냥 반도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한국 증시에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점인데 오늘 그게 좀 한국 증시의 약점이 오늘 증시에도 그대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게 결국엔 뭐 쏠림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만이 5%, 니케이가 4% 이렇게 빠졌는데 니케이나 이런 애들은 뭐 토요타나 뭐 다른 네, 받쳐줄 맞아요. 만한 BIT 네.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그리고 BIT도 우리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시총 비중을 보면 너무 힘이 없어요. 삼전 닉스가 두 개가 5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근데 웃긴 게 전자닉스 빠진다는 건 그렇다 치고 현대차랑 뭐 LG엔솔, KB금융 이런 애들은 왜 바스킷으로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결국 삼전 닉스 위주로 팔았지만 네. 이제 보면 시장이 이렇게 보통 붕괴가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따라서 매도하는 당연히 매도가 나오고요. 특히 오늘 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같이 쏟아지는 대형주 위주로. 예, 이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 200에 다 연동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매도가 다 집중되는 거죠. 근데 미국처럼 이게 차라리 순환매 돌면 좋은데 우리는 또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니거든요. 시장에 어떤 수급도 되게 약하고 개인 투자분들도 오늘 매수는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냥 받은 거죠. 이게 밑에서 받은 거지 올려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개인의 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탁금도 많이 소진됐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 삼성 하이닉스가 어쨌든 버티고 올라가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날 텐데 한국은 이 둘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지금 직격탄을 맞아버렸잖아요. 오늘도 뭐 아시지만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저도 전혀 동의는 안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장비 양산 들어간다 정말. 네. 사실 물론 사실 그게 진짜 사실이면 무서운 일은 맞아요. DUV 장비라는 거는 굉장히 고사양의 DUV 장비인데 요걸 하면 네덜란드 ASML과 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만 하는 거죠. 지금. 예, 거기만 해요. 네. 근데 실제 중국이 이거 수입하고 있어요. DUV는 이제 EUV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장비 그쵸. 있는데 그거는 못 하고 이 DUV 가지고는 범용 반도체 만들 수는 있거든요. 예, 좀 약간의 고사양 제품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놀라운 거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 계속 있었어요. 중국이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더 인포메이션지가 보도를 한 거죠. 올해 양산 들어간다. 5대, 내년에 20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어제 그래서 미국에서 뭐 반도체주들이 막 급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반도체 당장 악재는 아니거든요. 몇 년 후죠. 왜냐하면 올해 5대면 테스트 용도밖에 안 되고 내년에 20대도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게 반도체 장비는 그냥 우리가 반도체 장비 만들어서 저기 하이닉스 공장에 납품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네. 하이닉스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최소 1년은 걸려요. 테스트도 해보고 이게 우리랑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은 그냥 다 무시하고 당장 내일 중국이 반도체 대량 양산할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는 시장이. 원래 주가라는 게 그렇죠. 호재도 되게 확대 해석을 많이 하고 당장 될 것처럼 악재도 지금 당장 뭔가 될 것처럼 반영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뭐 투자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DUV 거기다 엔비디아까지 오늘 뭐 순환금융 뭐 아시겠지만 오픈 AI 지급 보증한 게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은 그게 또 악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빠지려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좀 부진했던 시장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좀 폭락장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은 참 이게 그냥 어떤 너무 속수무책으로 빠지니까 예, 아마 오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화를 되게 많이 내시지만 이거는 화를 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벌써 죽었어요. 예, 지금 그냥 당신이. 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진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관 과하게 문제가 빠지면 당연히 오릅니다. 이게 네. 과하게 오르면 또 빠지는 것처럼 주가는 영원한 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만 보면 영원히 빠질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뭐 금융위기 때도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올라가려면 그 이거를 좀 이길 수 있는 뭔가 이벤트는 발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근거는 나와야 돼요. 뭔가 이벤트. 근데 이제 내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잖아요. 네. 하이닉스 실적은 뭐 지금 일단 분위기는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예상이 어느 정도? 64조인데 64조. 지금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낮춰요. 그렇죠. 보통 낮추면 안 좋게 나와요. 보통은 실적 발표 앞두고. 근데 낮췄다가 뭐 다시 살짝 올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낮췄다고. 전반적으로 원래는 이제 네. 65조 예상했다가 저기 한 애널리스트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60조로 낮춰서 맞아요. 이제 한번 확 하이닉스가 그날 15% 빠진 날이에요. 음. 그게 있었고 근데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또 따라서 낮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낮게 나온다고 시장이 여기서 더 놀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결국 내일 이제 실적 설명을 하니까 지금 뭐 많은 질문들이 오가겠죠. 진짜 뭐 피크아웃이냐, 뭐 주주환원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예.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은 내일 아마 영업이익은 61조를 예상하지만 세전이익은 100조가 넘을 거다. 뭐 키옥시아 지분 매각한 것 때문에 네.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세전이 100조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반응을 해준다면 시장이 그래도 뭔가 좀 저가 매수 들어와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호재가 나와도 반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 오전은 일단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은 빠질 거는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데 반도체가 그래도 좀 덜 빠지는 게 좋죠. 네. 생각보다 덜 빠지면서 아침에 하이닉스가 실적을 이제 내일 보통은 장 전에 발표하거든요. 보통 아마 NXT 열리기 전에 할지 모르는데 보통은 한 9시 전엔 해요. 예, 숫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예. 실적 설명회 하면서 움직일 텐데, 그래서 아마 내일 8시부터는 아마 일단 초점 자체는 하이닉스 실적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전자 닉스뿐만 아니라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 샌디스크도 한 11% 떨어지고 이렇게 AI라는 그 하나의 뭐랄까요 테마 컨셉 주제 요걸 가지고 하드웨어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의 본질이 뭐예요? 왜 이렇게 뭐 샌디스크도 뭐 마이크론도 키옥시아도 닉스도 전자도 왜 지금 이 하드웨어 갖다가 두들겨 패면서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일단 저는 두 가지 같아요. 그냥 두 가지. AI가 끝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이 올해 상반기 보면 사실 애플 주가 안 갔잖아요. 빅테크 잘 안 갔어요. 근데 샌디스크 1000% 넘게 올랐죠. 키옥시아가 800% 올랐어요. 네. 한때. 뭐 하이닉스가 한 350%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음. 실적이 좋아서 올랐으니까 당연히 맞는데 그건 그렇더라도 주가가 상반기에 뭐 어떤 특정 기업이 10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우리 또 하이닉스도 한 4배 가까이 오른 거고 삼성도 한 2배에서 3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서 각도가 점점 가파라지는데 이때 레버리지 매매가 들어가요. 따라서 B2가 들어가는 거예요. 5월 27일에 우리도 그랬고. 네.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의 반도체도요. B2가 많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이제 7월부터 B2 청산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때 나왔던 거는 뭐죠? 반도체에 대한 좀 막연한 의심이죠. 피크아웃 이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사실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냥 많이 올라서 여기서 더 좋을 게 있나 이제 이런 의심들이 나오면서 이제
B2랑 겹치면서 한번 무너졌는데 지금의 이제 주가 폭락은 좀 두 번째 이유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빅테크가 투자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 돈줄이 네. 자기네 현금인데 이제 현금이 거의 말라가죠. 그래서 이제 빚내서 하죠. 네. 이 빚낸 거에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이걸 빼면 어떡하나. 아. 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직 빼진 않았는데 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라클의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도 위험 지수가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오라클 이거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고 오늘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더라고요. 엔비디아까지. 위험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구글도 그렇고 AI 인프라 이거 투자하거나 투자의 수혜를 받거나 아무튼 여기에 연결된 기업들에 갑자기 위험 지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기다 돈 빌려줬던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그 채권 발행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흥행을 했어요. 어. 굉장히 많이들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아마존이 채권 발행한 건 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금 조달한 거죠. 근데 점점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저 빌려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저 사람의 신용을 보잖아요. 나한테 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돈만 갚으면 돼요. 네. 이자랑. 음. 근데 AI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원금 돌려줄 수 있는 건가?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막연한 의심인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위험지수에 저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겹치니까 오늘도 엔비디아가 5%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 뭐 지급 보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오픈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 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돈 많이 드니까 오픈 AI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도와준 거죠. 아, 너 해. 내가 그러니까 지급 보증은 그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니고 너가 혹시 잘못되면 내가 지금 대신 져주는 거죠. 그렇죠. 빚 보증하는 거잖아요. 네. 보증. 그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예. 보증하는 거면 이건 평소 같으면 이런 게 나오면 호재거든요. 네. 엔비디아 뒤에서 도와준대. 네. 엔비디아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평소 같이 시장 좋을 때는 올해 상반기였으면 이 재료로 또 올라갔을 거예요 주가가. 아. 근데 이제 반대로 해서 그래요. 근데 무슨 순환금융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공급사인데 여기 고객이죠. 네. 고객한테 한마디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죠. 고객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돈으로 여기 살려주고 이 돈 가지고 엔비디아 칩 사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예? 왜 결국 엔비디아가 만든 제품을 자기 돈 주고 저기서 그 돈 받아서 결국 엔비디아 칩을 사고. 아 약간 짜고 친다. 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아. 근데 그건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네. 사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작년부터 주가 안 올라갔어야 되는데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의심할 만하고 근데 같은 뉴스를 시장은 되게 다르게 해석을 해요. 상반기랑 지금은. 근데 결국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반도체에 대한 피로감이 첫 번째고 네. 팔고 싶은 거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두 번째가 좀 그 전쟁 때문에 금리가 좀 올랐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요거를 좀 약간 자극한 것 같은데 다만 금리 부분은 전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 게 오늘도 지금 현재 유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후퇴하더라고요. 어제도 폭락했죠 유가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금리는 좀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 FOMC가 이제 목요일에 열리니까 시장은 한번 확인을 하고 싶겠죠. 금리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게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PC 물가 지표도 이번 주에 나오니까 그 물가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만 좀 완화되면 이 소음은 조금 진정되지는 않겠냐.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런 이제 어쩐 이슈로 이런 것들을 좀 확대 해석해서 좀 굉장히 좀 불편하게 특히 또 한 가지가 그거죠.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팔고 미국 빅테크로 가라. 예, 반도체 나빠서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환매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좀 맞았어요. 그 후로 애플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안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오늘도 애플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애플은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AI로 투자 안 하는 기업이에요. 돈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투자를 안 하는 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지금 상반기랑 지금 하반기 7월을 같은 걸 보고 되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럼요. 되게 슬퍼 보이네 누나. 그럼요. 오늘 시장 이렇게 빠졌는데 어. 당연히 걱정되죠.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약간 답답하면서도 궁금하면서도 이상한 거. 물론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뭐 이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그에 따른 실적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전에 뭐 다른 테마주나 막 실적이 안 나오는데 PER이 높았었던 그런 종목들이랑은 저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렇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뭐 6천선 깨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어제 물어봤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하루 네. 만에 이럴 줄은 네. 몰랐죠. 근데 오늘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걸 알지만 팔잖아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5,900이 와도 외국인들이 그냥 팔면 팔리는 거고 밀면 밀리는 건데 이 펀더멘털이 대다수의 사람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공감을 할 텐데 왜 주가는 이렇게 밀리고 왜 외국인은 도대체 안 사는 걸까?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외국인의 구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지금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 네네. 펀드를 운영하고 그 중에 이제 패시브 지수 추정하는 게 네네. 있고 액티브 다 있을 텐데 각각 다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수 오르면서 상반기에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습니까? 예. 그것도 뭐 반도체가 나빠서 팔았겠어요. 규정상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7,500 깨지면서부터 외국인이 또 안 팔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많이 비중을 줄여놨고 포트에서도 비중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해볼까 실제로 들어왔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미국이 흔들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의심들 네. 또 엔비디아가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어쨌든 여기서 좀 리스크 관리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펀드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원칙이 네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손절 라인 터치하면 당연히 또 기계적으로 자르는 물량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도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뭐 몇 퍼센트 이상 빠지면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자르는 거죠. 아무리 펀드 매니저가 그걸 좋게 생각을 해도 예, 그 규정이 있으면 그걸 일단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지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왜 여기서 팔지? 이럴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빠지는 이렇게 손절매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되게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 이유들이 좀 겹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인 매도 또 아니면 선물을 이용한 뭐 프로그램 매도도 있고 공매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진짜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예, 여러 뭐 포지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는 반전이 나오려면 저는 어쨌든 미국 증시에서 뭔가 좀 약간 반전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줘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도 보면 결국 미국 증시에서 뭐 SK하이닉스 ADR이 좀 반등을 하거나 네. 마이크론이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버티고 애플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보통 또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시장 색깔이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 외국인들도 돌아설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나왔으면 좋긴 할 텐데 예, 그거는 오늘 또 저녁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코스닥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이제 왜 오를 때는 같이 안 올라주고 빠질 때만 많이 빠지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사실 너무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 대응이 되나? 그러니까 안 그냥 되죠. 버티는 네. 거잖아. 그냥 지금. 존버하는 거밖에 진짜 답이 없어 솔직히. 뭐 답 없지 뭐.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1200에서 지금 700 왔으니까 말이 지수가 안 되는 40% 이상 빠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개별주는 60%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점에서 그냥 이것도 그냥 수직으로 빠진 상황이라 되게 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한 번씩 분위기 반전이 있었어요 중간 중간. 근데 그 다음 날 어쨌든 악재가 나와서 코스피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같이 휩쓸려서 빠지더라고요. 사실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약했는데 코스닥 되게 좋았거든요. 네. 분위기.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나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어젯밤에 이제 중국 DUV 그 장비 얘기 나오면서 아침부터 이제 두들기더라고요. 예, 결국엔 이 지금 안 되는 지금 뭐래도 안 되는 막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코스닥의 어떤 기업들의 문제로 보진 않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시장 구조 자체가 지금 코스피도 저렇게 망가지는데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분들 아시잖아요. 자금이 원래 코스닥은 개인 자금이 중심이 되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올해 어디로 갔죠? 레버리지 ETF로 갔죠. 그렇죠. 단일 종목 실제로 많이 갔고 여전히 거기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이게 폭락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또 코스닥이 아니에요. 빠지니까 또 레버리지 ETF 또 사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사는 사람은 없고 저 옆에 형님들 빠지니까 뭐 같이 그냥 그렇죠. 매도 나오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업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구조의 문제. 요게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참 이게 너무 억울할 수는 있는데 참 이게 또 지금 시장의 현실인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사실 뭐 이제 낙폭 과대니까 버텨라라는 얘기를 예. 저도 몇 달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조금 한두 달 전이라도 팔았으면 손실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됐죠? 그래도 버텨야 된다라는 근데 의견이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거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3월 같은 전쟁 때 팔았으면 9천까지 갔거든요. 5천에서 팔아서.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팔아야 되는 논리는 주가 빠졌다고 파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네. 결국 내가 보유한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때 보통 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반도체도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딱히 보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급 이슈로 이렇게 무너지고 또 뒤늦게진 미국도 막 갑자기 반도체 빠지고 막 악순환이 반복돼서 손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결국 내가 이런 시장의 붕괴를 미리 알고 수급의 어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손절매 하신 분은 결과론적으로 잘하셨지만 보통은 그걸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줄일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보죠 뭐 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물론 많이 올라서 팔 수도 있지만 아니면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생기거나 특히 우리 삼성 하이닉스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보통은 뭐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식을 팔아야 될 부분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버티셨고 예, 반등하겠지 이렇게 생각.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저도 무참하게 그냥 예,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무너지는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와.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서 손을 쓸 수가 명확한 없었다. 이유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일 지금 문제는 그동안 시장을 이렇게 쭉 올려왔었던 개인들의 자신감. 이게 이제는 개인들한테도 뭐 예탁금이 100조니 120조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펀더멘털 아직도 탄탄하고 PER 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안 들리기 시작한 지 꽤 며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좋다고 박수 칠 때도 팔고 그리고 지금 약간 무기력해졌을 때도 팔고 그냥 계속 줄창 지금 올해 내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이 그거를 같이 맞서서 받쳐줄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냥 팔아버리면 파는 하이닉스 150만 원에 걸어놨던 사람이 자동으로 체결되져서 개인 매수세가 찍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후반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 빅테크 실적, FOMC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8월을 맞이한다고 한들 이런 자신감이 없어진 게 좀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좀 더 걱정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급은 어쨌든 개인들의 자신감은 많이 떨어진 게 예탁금에서 이미 나와요. 네. 그 전에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개인 투자분들이 150조 이상 샀는데 네. 예탁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자신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7월 들어와서는 주식을 여전히 사시는데 예탁금이 많이 줄었죠. 한 40조가 없어졌거든요. 다 주식 사느라고 그 돈이 간 건데 이제 신규로 돈을 안 넣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분들은 용기 내 가지고 여기서 올리면서 사진 않아요. 받치면서 사는 거죠. 밑에서 에이. 저가 매수 정도 해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의 힘으로 올리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렇다고 갑자기 개인 투자분들이 내일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위험을 선호해서 우리 그냥 한번 다 사보자. 뭐 그럴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스타일은 조금 후행적으로 들어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좀 자신감이 생길 때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지수가 전 최소 7,500에서 8,000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뭔가 다시 분위기가 바뀌려면 결국 외국인 수급 돌아서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당장은 없네요. 그거예요. 최근에 이 7천 깨면서 무너진 건 외국인이 완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결국엔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포지션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급반등할 수 있고 그게 안 보인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 수급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막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빠질 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반등은 나와주고 쌍봉 그리고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차트 보면 너무 쭈루룩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저 같은 이런 주린이들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런 그걸 건가요? 뭐 저라고 해서 뭐 난 뒤에 공작이 있다고 봐요. 공작이라는 게 무슨 네? 공작이에요? 음모론. 아 음모론인가요? 아니 이거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지. 그냥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계속 그 미친 듯이 팔아가지고 이걸 누르려는 어떤 큰 시도. 그러니까 있지 않고서야.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아는 이제 션킴 같은 분이 이제 겨울이 온다 이거 한 번 더 시즌 2로 날리고 약간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음모론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이크론 차트는 네. 하이닉스랑 다르거든요. 차트가 버텨요. 그러니까, 안 네. 무너졌어요. 물론 오늘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오늘 시간에서 지금 급락은 하거든요. 아, 급락해도 이 정도예요. 밑에가 버티기 들어갔죠. 근데 확실히 우리 한국의 어쨌든 양대 축이 미국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나은 기업인데도 심지어 지금 아마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금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가 더 뒤처진 것 같고 네. 이익 기준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금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만의 지금 뭐 사실 그래서 뭐 정부도 레버리지 ETF 뭐 더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만약에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마이크론도 박살이 나야죠. 사실은 그냥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집니다. 마이크론은 기술적으로는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밑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지금. 근데 저 부분에 있어서는 여미사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종목들인데 한국 시장이 너무 닉스전자 비중이 커가지고 취약한 점이 있고 플러스 5월 27일에 레버리지라는 게 등장하면서 위아래로의 등락폭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커진 또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네. 예. 요거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사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갑론을박이 있길래 지금 요렇게 하락,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유 없이 11% 떨어진 게 거의 뭐 재난급이기 때문에 그죠. 네. 나라가 어떤 정책과 비상 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서킷 브레이커도 유명무실하고 사이드카도 이거 나오면 뭐해?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그런 개념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 나서서 지금 긴급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건 어차피 그냥 쳐 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는 비는 다 맞아야 돼서 괜히 또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피만 더 본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리는 비를 다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때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도. 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폭 나면 증안기금 얘기가 나와요. 네. 증시 안정기. 증시 안정기금. 안정기금. 근데 보통 그거는 언제냐면 주식 시장도 위기지만 경제가 위기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털이 망가지면서 빠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아, 기억하시죠? 금융위기나 뭐 이런 네. 것들. 아니면 이제 그때 계엄 터졌을 때 네. 아. 이런 거 아니 금융위기 때도 아시잖아요. 그땐 경제가 다 박살났으니까. 그럴 때는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돼요. 그리고 금리도 인하해주고.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이 빨리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가 나서거나 중앙은행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돈 네. 풀어서.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닌 지금은 사실 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뭐 경제 위기 아니에요. 근데 주가만 보면 위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더 답답.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럼 정부가 지금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그냥 증시만 부양하려고 이 돈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넣었을 때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외국인이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더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 국면에서 이런 하락이라면 사실은 그런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고, 다만 이제 저는 좀 그거는 좀 한번 해줬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지금 코스피도 힘들지만 코스닥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에 좀 약간 실책도 있었잖아요.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 수급을 다 빨아들였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뭐 증한 기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코스피를 좀 약간 비중을 늘려주는 거죠. 예, 뭔가 좀 매수세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약간 정책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빠졌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나서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장 빠졌으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네. 예,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피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좀 올라가길 좀 기대해야 된다. 예. 요거를 정부 정책 때문에 빠졌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정부 정책은 요거는 지금 이번에 빠진 거는 물론 뭐 레버리지 ETF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예, 저는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짧게 추가로 레버리지 관련해서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 한도 얘기도 나오고 이러던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접근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는 계속 이렇게 정부가 좀 정책을 내는 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계속 규제는 하는 건 뭐냐면 빠지거나 오르는 걸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위에 오르는 날도 막 10% 오르질 않나. 빠지면 막 10% 빠지니까. 맞아요. 이걸 잡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를 하는 거고, 그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 이제 3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네. 3천만 원.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는 보는 게, 이제 뭐 20%까지 총량 규제는 또 해봐야 되겠지만 3천만 원이 이게 무조건 현금 3천이에요. 그래서 네. 매매하는 게 되게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네. 3천을 내가 레버리지 ETF 사면 3천을 또 넣어야 되고, 다른 주식 팔아서 매수 못 합니다. 이 결제일 이틀 후에 현금 들어와야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매매를 좀 짜증나게 만드는 시스템은 맞아요. 불편하긴 불편하게. 하다. 예, 그래서 기존보다 매매가 줄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떠나서도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데 레버리지 ETF 자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기도 식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좀 어떤 우려는 저는 완화는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완화되는 건 원치 않았는데 결론 지금 이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해서 그 부분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돈가스 잠깐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먹방이나 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뭐 시장 얘기할 게 뭐 있냐? 가영 씨가 드실래요, 멘트 할래요? 제가 멘트 하겠습니다. 네. 먹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힘들 때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되거든. 확실히 그렇긴 해요. 음. 약간 이런 현대차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현대차 보유 중이시잖아요. 아, 현대차 뭔데 오늘 10% 빠지는데? 왜 반도체 만들어? 중국이랑 뭐 해? 아니 근데 현대차도 진짜 답답하긴 해요, 여러분. 왜냐면 로봇 얘기 나올 때도 현대차는 안 오르고 몰라 나도.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또 마음이 힘들 때는 이제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서 좀 힘을 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금왕 돈가스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돈가스 100% 국내산 돼지고기 등심만을 사용을 했고요. 8팩 가격입니다, 여러분. 8팩 최초로 39,800원. 그러니까 1인분에
그러니까 1인분당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금왕 돈가스는 좀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39년 전통의 3대째를 이어온 성북동의 금왕 돈가스 그 제품입니다. 어때 좀 맛이 어때요, 민주 씨? 옛날에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튀겨주면 먹는 엄청 맛있는 그 돈가스고 저는 사실 소스가 차별하잖아요. 소스. 근데 중요하죠. 되게 과일 소스처럼 아, 새콤하면서 딱 입맛이 쫙 돌아. 그래서 약간 돈가스 많이 먹으면 느끼한 소스는 물리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새콤달콤해가지고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제 저기 뭐야 오늘 장도 이렇게 안 좋고 현대차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저녁 해결하고 가야 돼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저도 이걸로 오늘 저녁 먹으려고. 이거 싸가. 예. 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등심 기본 돈가스도 좋아하실 거고 약간 색다르게 치즈 돈가스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등심 4팩, 치즈 4팩 이렇게 8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치즈지. 아 요거가 아마 치즈일 것 같아. 치즈도 한번 먹어봐. 아닌가? 아닐 것 등심인가? 같은데. 예. 여기도 약간 지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돈가스 줬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구매하시면은 그냥. 치즈 공평하게 4팩 나갑니다. 치즈 이게- 아니에요? 이게 먹어보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좀 젊었을 때 먹었던 그 한창 그거 인기 많은 경양식 돈가스 맞아요. 돈가스. 그 소스 맛이 나는. 정확합니다. 맞아. 요즘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네. 요즘에 약간 맞아, 일본식으로 그게 많아서. 로스가스, 히레가스 이런 거 많은데 솔직히 비싸. 그리고 나는 요런 게 맛있더라고. 경양식 돈가스를 사실 이 나이 때는 다들 좋아하기 아 때문에 맛있어요 이게. 경양식. 예. 옛날 좀 맛 나가지고. 그쵸. 괜찮은 예. 근데 그만 그거 좀 스프도 주지 스프. 한 아. 서비스로 한 2팩 정도. 맞아. 스프도 약간 그 옛날 스프잖아요. 그치. 약간 오뚜기 스프일 것 같은 그 맛. 음. 그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스프는 이제 집에서 오뚜기 스프. 아 이사님도 원래 잘 안 드시는데 오늘은 또 드신 거네요. 아, 저 원래 돈가스 좀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주변에 보면 요즘 식당들은 거의 일본식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집이 없어요. 경향식 그래서- 없어요. 근데 이제 소스를 보고 이거 경양식인가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 그 맛이 나서 강서에 하나 있어요. 어머나. 강서에 아 그래. 다모인가? 뭐 예. 근데 그것도 요즘 가격 많이 올랐고 인천에 하나 있어요. 잉글랜드라고 유명한데 네. 거기 맛있고. 예. 이렇게 돈가스 여하튼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가져와 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요미 식회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금왕 돈가스 8팩 최초 39,800원. 네. 그리고 깜짝 놀라셨죠? 도중에 핸드폰 소리가 핸드폰 누구야? 나서 음. 바로 요겁니다. 음. 안전 안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밤에 무더위가 예상된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네. 1월잉 하니까 체결됐냐? 여러분 방송하면서 주식 거래 하지 않습니다. 예. 갤럭시 폴더블 8 사전 예약 음. 받고 있습니다. 87만 9천 원 할부 없이 현금 완납 통신사 가입 조건인데요. 사전 예약 혜택은 512기가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요금제 변경 그냥 싼 걸로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Z 플립 8, Z 폴드 8 와이드, Z 폴드 8 울트라 공통 지원금 할인 적용 최대 혜택가로 24개월 약정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네, 이 실물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Z 폴드 울트라입니다. 화면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87만 원대 이게 가능한가 싶은 가격이긴 한데 여하튼 87만 원. 한번 보시면은 이게 화면에 실제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요 힌지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되게 불편하지가 않아. 저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좀 구매하기 약간 불편했거든요. 근데- 엄청 얇다. 그리고 일단 너무 얇고 요게 Z 폴드 울트라고요. 엄청 얇. 그리고 요거는 Z 플립 이렇게 와. 네, 되게 가볍죠. 그리고 이제 조금 와이드로 Z 폴드 와이드 이건 너무 편해. 이 게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약간 조건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요금제도 있는 것 같고 이제 통신사 가입 조건도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진짜 너무 가성비가 좋은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전 예약해 주시면은 512GB로 무료 업그레이드도 해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하실 계획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정도 있네요. 24개월 약정도 있다는 점. 근데 되게 얇고 가벼워서 저는 솔직히 Z 폴드 이거 탐나요. 네, 요거가 딱 크기가 딱 이렇게 보기 너무 좋은 크기. 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네, 좋다. 네, 삼성전자 4주 정도 팔면 살 수 있네. 그쵸. 예. 예, 오늘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4주 정도 팔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 예. 알겠습니다. 음. 예. 자,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셨어요. 금왕 돈가스 8팩 최초 3만 원대, 갤럭시 폴더블 8 사전 예약 87만 원대. 요거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돈이 없을수록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건 좀 싸게 쟁여둬야 돼요. 맞아요. 그냥 약정으로 할 때 하는 게. 왜냐면은 핸드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안 바꾼 지 한 4년 됐거든요. 5년째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잘 안 되고 해도 금방 배터리 달고. 맞죠. 그래서 슬 바꿔야 되는데 이번엔 또 갤럭시로 이렇게 몇 년 썼는데요? 4, 5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한 4, 5년 더 써도 돼요. 아 그럼 8년이요?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더라고요. 아, 배터리. 배터리 100% 해도 거의 반나절도 못 버텨서 약간 안 하면 바꿔야 되죠. 되는. 핸드폰. 그러겠습니다. 전화만 받으면 돼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모드로 예, 빛 밝기 최저로 해놓고. 알겠습니다. 팔겠다는 걸 말겠다는 걸. 아니. 누나는 그렇고. 예, 돈 저는 있으신 아껴서. 분들, 예, 예.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싸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미사님, 우문의 현답을 해주십시오. 개인 투자자는 지금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니 뭐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뭐 네. 효과적인 전략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존버해요. 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존버합시다. 지금은 뭐 효과 이런 걸 뭐 어떤 전략 세우고 그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다 이게 어떤 특정 업종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옮겨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이제 모든 종목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보면 일부 바이오가 버티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은 어쨌든 너무 다릅니다. 미국은 도망칠 이게 업종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어디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으면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이 보통 또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 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또 하루에 급등하는 흐름은 나와요. 이번에도 빠지는 중간중간 한 번씩 급등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급등을 좀 기대하면서 일단 지금은 좀 뭐 전략을 세우기보다 네. 좀 시장을 그냥 바라보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용기 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돈들이 거의 다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쨌든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만 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벤트가 좀 좋게 나왔을 때 반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구글은 그래도 하루 반응은 해줬어요. 해줬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이제 무너져가지고 좀 그게 아쉽게 됐는데 일단 이번 주에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또 뭐 아마존 많죠. 뭐 진짜 빅데이인데 사실 이 흐름들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 전에 다 망가져가지고 참 이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벤트는 우리가 한 번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의심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 좀 좋은 쪽으로 좀 움직인다면 또 반등이 또 빠를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견뎌내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버 팁 있어요? 팁? 존버 팁이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이건 텔레그램에 이제 돌아다닌 짤인데 예전에 그 누구시죠? 그 이채원 펀드 매니저님 혹시 이채원? 되게 유명하신 이름이 좋은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돌던 짤인데 급 나가면 뭐 하냐?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래요. 무협지 보기.
아. 왜요? 예, 주식에서 약간 멀어지는. 아 근데 저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자꾸 보고 있으면 네. 결론은 또 팔게 되니까. 맞아요. 내가 버티기로 그냥 맘 먹었으면 음. 지금 당장 뭐 주가 본다고 뭐 해결될 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 내가 그냥 버티기로 맘 먹었으면. 음. 그럼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 보는 것보다는 일단 무협지로 시간을 좀 보내자는 거죠. 아. 어. 예, 그런 짤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요거 무협지 하나 정도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사실 뭐 웃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좀 떨어져서 보란 얘기죠. 예, 자꾸 이제 보게 되면 예. 예, 원래 이별하거나 진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이 들고 복잡할 때는 진짜 웹툰이나 저런 무협지 재밌는 거 하나 보면은 시간 금방 가고 되게 예. 잡생각도 없어지거든요. 음. 꿀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예. 하이닉스 뭐 100만 원 가지는 않겠죠? 100만 원 가면 PER이 몇 배죠? 그럼 3배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참.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요. 아니 그래도. 근데 이게 또 물어봐서 또 이게 가면 좀 걱정되네. 아니 왜냐면 막 아이고. 불구심 얘기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6천 깨지면 어떡해요? 아유, 다음 날 바로 깨져. 그러니까 근데 물어보지 마 그런 건. 예.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우리 고양이 세상님께서. 예. 오늘 하락률이 보니까 역대 4위니까 정말 기록적인 폭락. 역대 4위래요. 사위예요? 우리 3월에 이란 전쟁 때가 1등, 아. 2등이 9.11 테러, 3등이 IT 버블 때. 이번이 이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예,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이번 달에만 28% 빠진 것 같아서 원로는 아마 역대 최고로 아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 달 단위로는. 아 재수없는 얘기라고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하이닉스 300 갑니다. 이게 더 놀리는 것 같죠. 뭐야 그럼 어떡하나? 올라간다. 그래도 올라도 뭐라. 그러고 내려간다고 걱정해도 그러고 진심을 담으라고. 횡보합니다. 그렇죠? 8월은 횡보입니다. 그게 낫겠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 예. 살짝 올라주면 좋을 것 같아. 좀 살짝, 안정적으로. 예, 예, 그게 예, 그게 베스트. 이제 가고 싶으시죠? 네. 더 할 거 없으시잖아요. 더 할 거 있으세요? 뭐 전달해 드릴 말씀이 딱히 없네요. 그러니까 없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 그냥 뭐 없어. 그냥 솔직하게 심정은 뭐 저도 사실은 오늘 집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네. 예, 그러니까 다 그러실 거예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장이 좋을 때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쉽지 않은 장에 또 나오셔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자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